안녕하세요, JK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기도 평택에 지어진 53평형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가구 주택을 영상으로 잡은 이유는 이제 건축주님들께서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요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그의 주택 지포터 지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인 세대가 살고 싶은 집, 그리고 임대 세대가 원하는 공간, 둘 다 놓치지 않은 주거와 임대를 확실하게 보장되어 지어진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의 대지 면적은 44평이고요. 실내 면적은 총 3개층으로 1층 9평, 2층 23평, 3층 21평으로 총 53평입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를 4대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과 제 뒤로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1가구, 그리고 2층에는 임대세대로 1인 가구 수요를 겨냥한 5평과 6평 원룸 타입의 3가구, 3층은 투룸의 주인세대 1가구,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스타코 플렉스로 마감이 되어서 모던함이 풍기는데요.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건축주님의 성향에 따라 마감재가 통일성 있게 잘 선택되어 시공되어졌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조색까지 더해져 인면은 심플하면서도 볼륨감까지 느껴집니다. 전원주택에 있었어요. 네. 평택 근처에 이렇게 정원 있고 그냥 시골에 전원주택 있다가 노후 차원을 생각해서 단독은 이제 둘이서만 사니까 좀 더 여유 있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그 월세형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저희가 살려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원룸 같은 경우 따로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그 원룸도 똑같이 예를 들면 싱크대나 가구 이런 것도 같은 걸로 맞췄고요. 크게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시내에 보면은 작은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격 부담이 좀 적은, 위치는 좋은데 그런 땅을 찾아서 그 공간 분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땅이 작기 때문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평, 11평 이렇게 짓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부담을 많이 주지 않고 딱 약간 고시텔 정도 크기 그 정도 해주고 옵션 다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획을 했거든요. 다가구 주택에서 임대 세대는 다른 건물과는 다르게 경쟁력 있게 계획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비싼 마감재나 자재를 사용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층을 프리빗한 외부 공간인 공용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가구나 전자제품과 같은 빌트인 품목들의 수준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임대 세대는 전용 면적 5평과 이제 6평으로 기본적인 것에는 충실하면서도 내부는 빌트인 가구들로 가득 채우고 최대한 수납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가 딸린 21평형 주인 세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비용은 일단 실 건축 비용만 3억 5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대 비용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세금 같은 것도 들어가고 등록비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아마 한 4억이 조금 넘지 않을까요? 땅값까지 다 합치면은 한 6억 가까이 될 거예요. 요거 땅값이 여기가 지금 1억 8천에 샀거든요. 44평. 일단 한글주택을 처음에 제가 고른 이유가 디자인이 좀 깔끔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모던한 그런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게 됐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뭐가 이렇게 제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어색한 게 있으면은 제 작업도 이렇게 서스럼 없이 해주시고, 예. 그래서 뭐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칠도 여기 2번 했거든요, 계단. 근데 그것도 칠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와서 또 다시 해주시고, 예,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 지어진 53평형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노대책을 겸하여 다가구 주택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예비 건축주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더 궁금하신 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한글주택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 건축 매니저님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글주택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주택은 한글주택. 네, 여기까지. 1층은 9평, 그리고 필로티 주차 4대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은 23평, 3층은 21평. 그래서 총 허가 면적은 53평이지만 그 필로티 같은 경우는 2층 면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 15평 정도 되는 공간이 더 추가적으로 공사 면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53평은 허가 면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0.25% 베이비 스텝이 진행이 됐고 6월부터는 동결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국내 같은 경우는 3회차 동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소식이 있습니다. 뭐 시공사도 건축주님도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다가구, 다세대, 상가주택을 짓는 분들은 우리가 이자가 너무 높으면은 세를 받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겠죠. 이자 상환하는 비중이 너무 올라가니까. 근데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가구, 다세대, 상가는 되게 안정적인 수익원이잖아요. 임차인이 있으면 뭐 한 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보통 2년, 길게는 4년 고정 수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인하됐으니 이제 공사를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가 필요하죠. 설계를 받고 허가받는 기간까지 평균 6개월, 그리고 협의가 길어지면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상가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설계를 시작하셔서 내년에 분위기를 봐서 봄이나 가을 정도에 착공하시면 적정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지 금액은 뭐 적정 금액이나 또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 금액이 많이 높잖아요. 그런데 보통 9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언급을 드리냐면 9억이 있으면 토지 금액만 인정을 받지 9억은 보통 뭐 20년, 30년, 뭐 길게는 50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값어치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제로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신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사비를 뭐 5억, 10억 투입을 해서 짓는다고 해도 당장 우리가 뭐 세를 받는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2024년 또는 5년 기준으로 준공이 됐을 때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 그 기준으로 감정가가 다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자산을 지키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차피 노는 땅이 있으면 금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나름 유익한 정보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때는 어쨌든 설계 시공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상가, 다가구, 다세대는 콘크리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인지를 하시고 콘크리트 강점인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말이거든요. 날씨가 갑자기 엄청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6월, 7월, 8월 중에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매 월마다 한 주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폭우가 심했잖아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